염색공업이나 동물공업, 플라스틱공업, 의료산업에까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염색공업 시 호재로 다량 사용되고 있는 피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피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피부에는 비닐 알코올의 종합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 구조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염색공업에 있어서 피부에가 포함되어 있는 배수는 전체 염색 배수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량의 배출되고 있는데요. PV라는 물질은 염색 배수 내에서 COD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피부에 대한 배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PVA는 수용성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처리도가 매우 극히 낮으며 화학적 응집 처리에도 낮은 분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시 막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PVA를 분해하기 위해서 1936년 롤드에서 피부의 분해용 진주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효소를 분리해가지고 더욱더 높은 분해 효율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보자면 단일 분주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구종을 조합한 경우에 높은 분해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오랜 기간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진주만으로도 피부의 분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효율의 피부의 분해용 진주를 분리하고 하였으며 PVA가 저희가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염색 배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염색 배수 내에서 고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주를 분리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고효율의 효소를 분리하여 피부의 분해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염색 배수 처리 시스템에 적용을 하여서 피부의 분해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염색 배수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 및 슬러지로부터 진주를 분리하여서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배지는 1973년 토무스즈키에서 사용된 배지를 사용하였고요. 이때 배지 조성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무스즈키가 사용한 배지를 피부의 분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배지고요. 이거를 PVA 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VA 중합도는 500이었고 용액 내에 존재하는 PVA 분석을 위해서 필립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필립법은 3.8% 보릭 애시드와 0.1g의 아이오딘 솔루션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이나 실험을 위해서는 보이스 스펙트로미터, 쉐이킹 인디케이터, 퍼미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는 저희가 염색 공정 폐수로부터 분리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하였는데요. 염색 폐수를 채취한 후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피부의 분해 효율의 활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흡기를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분해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 유일탄소원으로 PVA와 메탄올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메탄올을 사용한 이유는 PVA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미생물에서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메탄올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균주 분리 시에만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모든 실험에 있어서 유일탄소는 PVA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액 내에 존재하는 PVA 분석을 위해서 앞서 필립법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립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릭 애시드가 존재하고 있을 때 PVA와 아이오다인이 반응을 하면 녹색을 띠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UV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해서 69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피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커브를 먼저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피부의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피부의 분해 실험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균주를 이용한 그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균주는
저희가 그 직접 분리한 균주를 단일 균주 혹은 단일 균주들의 조합 형태로서 적용을 하여서 실험을 하였고요. 이때 실험 기간은 온도 30도씨 변수열펜 7.5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피부에 보낸 실험을 효소를 이용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효소는 저희가 직접 분리한 균주로부터 분리한 효소가 되겠습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피부의 분해 실험을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가정을 세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세포 외 효소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과, 두 번째는 피부에이가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는 피부에이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배지, 즉 피부에이가 피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에서는 배양한 후 분리한 균주 효소에서는 피부에이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세운 후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피부에이가 포함되어 있는 배지는 앞서 말씀드린 피부에이 배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피부에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로는 뉴트런트 프로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효소를 분리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한 한 후에 원심 분리랑 그다음에 필터링을 사용을 하여서 분체를 제거한 후 그리고 피부에 보낸 효소를 분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최종 분리된 8가지 종류의 균주를 이용하여서 단일 균주 형태로 적용을 하여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P와 M이라고 적혀있는 이 두 가지 균주가 가장 높은 분해율을 보여주는데요. 이 P와 M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공정 후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와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로 동정이 되어서 그 앞글자로 따서 P와 M이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P1부터 P6까지는 실험 편상 임무 명명한 균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분해율을 보이면은 M에 의해서 96%의 피부의 분해율을 보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최종 분리된 8종의 균주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조합을 해서 총 28가지 세트를 만든 다음에 피부의 합성 폐수에 적용을 하여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A부터 BB까지의 조합명이 나오는데요. 그 조합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에 조합이 되어 있는 균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와 M은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하고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였고요. P1부터 P6까지는 시험편상 임의로 명명한 균주명입니다. 그래프에서 특이한 점은 A부터 M까지의 조합에서는 아주 높은 분해율을 보였는 반면에 그 외의 조합에서는 극히 낮은 분해율을 보였습니다. A부터 M까지의 조합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 혹은 M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겨 1과 피겨 2를 통해서 최종 분리된 후 동정된 이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와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는 단일 균주 형태로서 혹은 이 두 균주를 조합한 이종의 조합을 통해서도 높은 분해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최종 동정된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와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를 100ppm의 PPM에 적용한 후 얻은 결과가 되겠는데요. 최대 분해율은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에서 99%,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는 93%의 분해율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페니바실러스 스피시즈는 31종, 그리고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는 25종의 균주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정한 요 균주에 의해서 피부에 혹은 염색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균주를 이용한 염색 폐수 처리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균주를 1대1로 적용을 해서 COD를 알아보는데요. COD 분해 효율이 67.7%의 분해율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타임이 3.5일 정도까지를 진행을 시키면
97.7%의 분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를 이용해서 진행한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y sub nb, y sub pva, 그다음에 opy nb, opy pva라고 되어 있는 그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 앞에 있는 y 혹은 opy는 균주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nb 혹은 pva는 사용한 그 배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 sub np는 y라는 균주를 뉴트런트 브로스, 즉 pv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이 y sub pva 같은 경우에도 pva가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서 y를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를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PVA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는 그렇지 않은 배지보다 훨씬 높은 분해 효율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대 분해 효율을 보면 PVA라는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리한 OPY의 효소는 효소가 70% 이상의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런트 브로스는 15% 정도의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균주는 Y하고 OPY라는 새로운 균주명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균주 분리를 지금 총 2차에 거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1차에 분리를 해서 나왔던 그 균주명이 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최종 동정된 페니바세스와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효소를 분리한 후 실험을 진행을 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PVA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가 훨씬 다른 그렇지 않은 배지보다 높은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M에 의해서 M이라는 마이크로박테리엄 마커리라는 균주에 의해서 78%의 분해 효율을 보였고요. PVA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리한 효소는 10%의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겨 5와 피겨 6를 통해서 저희가 사료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앞서 채운 가정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를 염색 펜스 처리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을 경우에 보다 높은 분해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통적인 염색 펜스 처리 시스템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균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고체 배지상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먼저 좌측을 먼저 보시면은 OPY라는 균주에 의해서 PVA가 분해되는 건데요. 이거는 300ppm짜리의 PVA를 고체 배지 만든 다음에 OPY라는 균주를 배양을 한 후 그리고 필링법을 적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그림이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미생물이 자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부분이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원래 배지의 색깔은 약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링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지금 색상을 나타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링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녹색을 띠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약간 검은색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는 실제로 보게 되면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녹색, 진한 녹색 정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체 배지를 사용을 한다면은 물론 어떤 수치적으로 퍼센트가 나오진 않겠지만 확실하게 분해가 되어가는 과정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균주를 동정한 동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균주 분리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번째 균주 분리를 통해서 3종의 균주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 성장 조건하고 최저 균주 농도 조건을 규명을 하였는데요. 최저 성장 조건은 온도 30도, 그리고 pH 7, 그리고 최적 균주 농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세 가지 균주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경우에
각각 단일균주 혹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율을 보였고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피부의 분해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때에 들어갔던 농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분리를 통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본 자리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은 2차 분리를 통해서 분리된 8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차를 거쳐서 최종 50종의 피부의 분해 구조를 분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최종 2가지 종류를 공정을 했습니다. 이 2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사용한다면 아주 우수한 피부의 분해율을 얻을 수 있는데 단일균주 형태로서 각각 약 평균 96% 이상의 분해율을 얻을 수 있고요. 만일 조합을 하게 되면은 98% 이상의 분해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D에 적용을 해봤을 경우에 67.7%의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피부의 분해 효율은 65.8%라는 분해 효율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낮은 그런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실험실 조건 자체가 저희랑은 많이 틀린 다른 곳에서 실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65.8%라는 분해 효율을 얻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주를 분리해서 페니바이러스와 마이크로박테리엄 거리를 분리를 하였고요. 앞서 목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처리 시간이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면은 80% 이상의 분해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